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차시 내용이고요.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는 게 많이 중요하니까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 오늘 하는 게 이제 진짜 많이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이거 갖고 시험에도 이제 많이 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었던 거의 이제 외심 내심에 관한 모든 내용이 이제 이걸로 이제 다 이제 관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반드시 이제 정확하게 잘 알고 앞으로도 이제 잘 쓰도록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수업은 진짜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해요. 일단 원주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 O에서 호 AB 위에 있지 않는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일단은 준비물은 원이랑 호 AB예요. 거기서 이제 호 위에 있지 않는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여기 있는 P점도 사실 원위의 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각 A, P, B 요 각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한다?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해요. 그냥 원주각이 아닙니다. 그냥 원주각이 아니라 뭐에 대한 원주각이다?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원주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지점인 P가 되는 이제 각을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죠. A, B 이렇게 이제 호가 있을 때 여기 원 위에 A, B 위에 있지 않는 점 P에 대해서 이제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 각을 우리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다. 그냥 원주각이 아닙니다.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호 AB를 원주각에 대한 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각이 만약에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호 AB는 원주각 APB에 대한 호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주각은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중심각은 뭡니까? 꼭지점이 원의 중심인 각을 중심각이라고 해요. 알겠죠?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이야기를 이제 또 드립니다. 중심각은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하지만 호 AB가 있을 때 여기 있는 각이 뭐인가? 원의 중심인 각을 중심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호 AB에 대해서 원주각은 무수히 많다. P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많으니까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호 AB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이제 다 뭐라는 겁니까? 호 AB에 대한 원주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와 대비되게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원주각,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P 위치에 따라서 무수히 많지만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무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원주각이랑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원주각의 크기가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원주각이 무수히 많은데 그 모든 무수히 많은 각들이 전부 다 어떤 값으로서 같다? 중심각의 절반으로서 같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왼쪽 화면에 있는 요 부분을 갖다 한번 살펴봅시다. 지오지브라로 이제 미리 그려놨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호가 이제 될 수 있는 게 B랑 C죠. 그죠? 똑같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B랑 C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 BC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점 하나를 갖다가 하나 찍어가지고 여기 BC에 대해서 요거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주각이랑 중심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각을 갖다가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BAC. 이게 이제 중심각이 됩니다. 알파가 중심각이고요. BDC. 이게 원주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 BC에 대해서, 호 BC에 대한 중심각은 여기 있는 알파가 이제 유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타는
이제 뭐다 D 값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O이고요. 여기 이제 보입니까? 베타가 그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죠. 그죠? 여기로 오면 이제 바뀌겠지. 그죠? 여기 이제 호 BC로 오면 바뀌겠지만 여기 호 위에 있으면 절대 이제 아무 점에나 있어도 무수히 많은 점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원주각이 바뀌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값이 뭐로서 일정하다? 여기 있는 중심각의 절반으로서 이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의 길이가 달라지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요 이제 달라지기는 하죠. 왜냐하면 중심각이 달라지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다? 요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안 바뀌기도 해요. 안 바뀌어야 되는데. 맞죠? 그대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그죠? 제가 대충 만들다 보니까 요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어쨌든, 이게 반지름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요 각은 항상 일정합니다. 알겠죠? 요 원주에 대해서. 어, 요 한번 보여주고 싶기는 한데 자 나중에 교실에 가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 이제 반지름에 따라서는 이제 변함이 없어요. 알겠죠? 요 똑같은 중심각에 대해서는 반지름 길이 상관없이 항상 원주각은 뭐의 절반이다, 중심각의 절반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그림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이제 각 A, PB의 한 변이에, 그러니까 중심각, 이 원주각이 이제 중심각 요렇게 이제 될 때, 그러니까 이 경우다라는 거죠. 요 일직선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일직선에 있던가 아니면 요렇게 이제 일직선에 있을 때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일직선 상에 없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각일 때, 그죠? 여기 점 D가 원주가 요 사이에 있을 때 증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 이제 그럼 요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밖으로 요렇게 이제 갈 때, 요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점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제 대충 한 이쯤 있을 때, 점이 한 대충 이쯤 있을 때, 아이고, 아무 때나 찍어 볼게요. 자, 그래서 네, 대충 비슷했는데, 자, 요렇게 이제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직선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여기 POB가 아니면 뭐지 AOP가 한 직선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그 점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E라고 할게요. 알겠죠? 이쯤에 이제 오면은 이가 이쯤에 오면은 아이고야 찍기가 힘드네요. 자, 요쯤 이제 될 때. 그리고 여기에 E에서 요 F 사이, 왼쪽 그림에서 보면요. 다 대충 한 이쯤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될 때랑, 그래서 요거를 옮겨 보면은 여기 E에서 F 사이에 있을 때가 이제 두 번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E 밖에 있든지, BE 요 사이에 있든지 아니면은 FC 요 사이에 있든지, 요 경우에 대해서 각각이 이제 증명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관찰은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첫 번째 경우 삼각형 OPA에서 여기 이제 여기 쪽 OPA 이 삼각형에서 이제 뭡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이제 똑같죠? 왜냐하면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겁니다. POA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뭐가 같죠? 두 밑각이 이제 같게 됩니다. 그죠? 두 밑각이 이제 같게 되기 때문에 뭐다? 여기 이제 요 각이 이제 서로 같고, 그러면은 이제 요 각이 이제 뭐다? 요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뭐다? 여기 원주각은 이게 점 하나였는데 여기 있는 중심각은 이제 점 두 개다. 점 두 개로서 이제 같다. 왜냐하면 이게 외곽이기 때문에 이제 요 두 각을 합한 게 이제 여기 있는 중심각이 된다. 외곽이기 때문에. 근데 요 외곽은 무엇이다?
APO 이 각의 두 배다 라고 이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뭐다 요 POB 이거나 아니면은 P가 요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점 P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될 때나 이제 똑같이 똑같은 이유로 이제 뭐다 요게 이제 원주각이 중심각의 절반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이제 여기 있는 P가 여기 호 AB가 요거 요 사이에 있을 때 요 사이에 있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은 뭐부터 한다? 지름 PQ를 이제 그래요. P에서 O를 지나는 직선을 딱 그었을 때 반대편에서 만난 점 Q라고 하면은 PQ가 지름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그래서 이제 지름을 끄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각 APQ 이게 APQ 요 이제 부분이 이제 요거의 절반이 되죠. 똑같습니다.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죠? 요 뭐지? AOP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제 두 밑각이 같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외곽이니까 AOQ 요 각이 이제 요 삼각형에 대해서 밑각의 외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 개가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배고 또 요것도 이거의 두 배니까 이 전체는 이 원주각은 이 중심각의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도 이제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이제 3의 경우 이걸 갖다 한번 그려보면 써야겠죠. 그죠? 그리는 게 아니고 한번 써보면 3의 경우에도 이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그 호에 대한 중심각 크기의 절반이 되는 것을 설명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뭐다. 요 각이 뭐라는 거 설명해 주면 됩니까? 요게 이제 중심각이고 요게 이제 QA에 대한 그게 중심각이랑 그 다음에 원주각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 QB에 대해서도 요게 중심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원주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 점 두 개 찍혀 있는 거랑 좀 확대를 해볼까? 점 두 개 찍혀 있는 거랑 한 개 찍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각이 두 개 돼 있는 거랑 한 개 돼 있는 거랑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부터 이제 잡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부터 지름 PQ부터 이제 잡아야겠죠. 지름 PQ에 대하여 지름이 되게 하는 요 이제 점 Q를 갖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이제 뭐 원주각 QA QPB 각 QPB 이게 이제 요 이제 이만큼에 대한 뭐가 됩니까? 원주각이 되죠. 이거는 이제 뭐다? 호 QB에 대한 원주각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1번에서 이제 증명하기로 이제 뭐다? 이 중심각이 따라서 이제 뭡니까? 따라서 이제 요 중심각에 대해서 이 각은 절반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죠. 따라서 이제 뭡니까? 따라서 각 QPB는 2분의 1의 QOB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이거에 대해서 1번에서 이제 증명했잖아요. 여기 있는 1번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1번을 사용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맞죠? 이등변 삼각형 해가지고 이게 요렇게 이제 됐을 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으니까 여기 있는 외곽은 이거의 두 배다. 여기 알파라고 하면 요만큼은 2알파다 라고 하면서 해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줄 게
뭡니까? 여기 있는 각이죠. 각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줍니다. 빨간 점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각 QPA 이거는 호 QA에 대한 원주각이 되죠. 따라서 이제 뭐가 됩니까? 따라서 각 여기 이제 QPA는 2분의 1의 각 QOA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점 두 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외곽으로서 이제 요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질에 의해서 따라서 각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각에 대해서 요게 이제 절반이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APB가 과연 2분의 1의 AOB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각은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APB는 어떻게 나오죠? 여기 각 APB는 APB 요 각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각 QPB 여기에서 각 QPA를 하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 이제 빼준 거는 요거랑 요거 이제 여기 이제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의 각 QOB 빼기 2분의 1의 각 QOA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만큼은 2분의 1의 각 QOB 마이너스 각 QOA잖아요. 그죠? 각 QOB가 요만큼이고요. 이만큼이 각 QOB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이 각 QOA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빼면 이 뭐가 나온다? 이만큼이 이제 뭐다? 각 AOB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 있는 중심각에 대해서 각 AOB가 원래 있었는데 이 각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거의 절반이 요 각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있는 세 번째 경우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했으니까 요 왼쪽 그림에서 이제 뭐다? 이게 여기 이 호에 대해서 호에 있지 않는 원위인 모든 점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어떻게 된다? 중심각의 절반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증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그 호에 대한 중심각 크기의 2분의 1이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편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무수히 많지만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은 하나이므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라는 결론까지 중요한 거죠. 아까 전에 말을 했죠. 한 호에 대해서 원주각은 무수히 많은데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전부 다 같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는 요 두 가지 외우면 됩니다. 무조건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그 호에 대한 중심각 크기의 절반이다. 2분의 1이다. 두 번째,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뭐로서 같습니까? 중심각의 2분의 1로서 같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중심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 호에 대해서 호 AB에 대해서 중심각이 130도래요. 그럼 그거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무엇이다? 중심각의 절반이다. 그래서 이거는 65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호 AB에 대해서
50도 원주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중심각 x도는 50도의 2배다. 그래서 100도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여기는 이제 160도. 선생님, 요거 여기 이제 뭐 160도인데 요 x 어떻게 구해요?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중심각은요. 요 호가 AB가 아니고 호 AB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C라고 해갖고 호 ACB에 대한 요게 이제 원주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호 ACB의 요 중심각이 360도 빼기 160도 해가지고 200도니까 이게 이제 200도니까 이거의 절반이 이 원주각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x도는 얼마다? 200도의 절반 해가지고 100도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아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 35도 원주각, 여기 호 AB에 대해서 원주각이 35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Y도도 똑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Y는 바로 35도, 이렇게 시력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5도니까 똑같죠?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그러면 x도는 35도에 대한 중심각이기 때문에 x도는 35도 곱하기 2 해가지고 70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번도 살펴보면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 호에 대해서 호 AB에 대해서 20도 되어 있죠. 원주각이 20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도도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x도도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뭐다? 20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시력 테스트인데 좀 어렵죠. 그럼 y도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y도는 여기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네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여기에 56도가 있어서 외곽의 합이 56도가 있어서 x도 더하기 y도는 56도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56도는 이 삼각형에 대한 외곽이니까. 그죠? 이 각에 대한 요 외곽이죠. x랑 y에 대해서 외곽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 위에서 x도는 20도라고 했으니까 y도는 56도 빼기 20도 해가지고 36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확대를 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죠? y가 요만큼만 y입니다. 그죠? 요만큼만 y예요. 아이고야.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요만큼만 y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x도랑 y도를 한번 구해보면 x도는 80도에 대한 중심각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여기 AB라고 하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되기 때문에 x도는 80도의 절반. 그래서 이거는 40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y도는 얼마죠? y도는 요만큼인데요. 자, 이 삼각형에 대해서 외곽이 60도라고 했어요. 그죠? 요 각이 외곽이 60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요 y도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각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랑 같아요? x도랑 같죠? 왜냐하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죠? 호 AB에 대해서 여기 각도 이제 원주각, 호 AB에 대한 원주각, 이것도 호 AB에 대한 원주각. 그래서 이제 요만큼이 x도가 됩니다. 즉 식이 x도 더하기 y도를 하면 60도다. 왜냐하면 외곽이니까. 여기는 60도가 외곽이니까 그렇게 이제 되고 따라서 이제 y도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60도 빼기 40도 해가지고 20도다. 조금 어려운 시력 테스트.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도 중요하죠. 이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원 O에서 호 AB가 그러면 반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호 AB가 그러면 반원일 때는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니까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무조건 90도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AB를 지름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름을 이제 빗변으로 하는 모든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점 P가 요 이제 뭐지? 요 호를 지나게 될 때, 요 원리를 움직이게 될 때 지름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왼쪽에서 확인을 해보면 다 지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다 지우면 좀 아닌가? 180도 되게끔 한번 조정을 해볼까? 아유, 쉽지 않네요. 여기 있는 각을, A각을 180도가 되게끔 한번 조정을 은 안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방금 딱 됐었는데, 아휴, 그냥 그리는 게 낫겠네요. 자, 호 AB 직선을 한번 해봅시다. AB 직선 그어서 여기 있는 점을 이거 C라고 하면, 여기 있는 BC가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BC를 이제 중심각으로 하면 여기 있는 각이 180도가 되니까 요 각을 갖다 크기를 한번 재보면 무조건 이제 몇 도가 나온다. 90도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지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크기에 상관없이요. 드디어 요견이 안 바뀌네. 그러니까 반지름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기에 이제 뭐지? 빗변이 지름이 되는 이제 여기 다른 점은 원위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 어디에 있든지 BC랑 이제 뭐지? 같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BDC 이 각은 항상 90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이제 놓으면 이제 270도 되는 이유는 이제 여기가 90도란 말이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직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워야 된다. 라는 설명까지 이제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제 설명이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다음 원 5에서 x값을 구해보자. 문제 4번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조건 이제 빗변이 지름이죠. 빗변이 지름이고 다른 점은 원위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랑 이걸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죠. 따라서 x도는 90도에서 27도를 빼면 되기 때문에 여기 3, 8에서 2 빼면 6, 63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2번도 이제 똑같죠.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빗변이 지름이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40도니까 요 각이 50도죠. 그런데 여기 호 AB라고 두면 똑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 되죠. 요렇게. 그래서 x도는 얼마다? 50도다. 요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추론 5를 보면 보라와 원혁이가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렸다. 두 사람의 그림을 완성하여 원의 중심을 찾고 찾는 점이 원의 중심인 이유를 설명해보자. 보라는 뭐 했습니까? 현의 수직이 등분선. 현의 수직이 등분선을 요렇게 그었죠. 그러면 지난 시간 6차 시에서 이제 했던 게 뭐냐? 현의 이등분선 위에는,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는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이랑, 요 수직 이등분선이죠. 여기 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은 항상 요 위에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요 점이 이제 뭐가 됩니까?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원혁이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직각이고 직각이래요. 그러면 요렇게 끄었을 때 이게 이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지름이 된다는 거죠. 지름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에요. 알겠죠? 지름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위에도 원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겹쳐지는 이 점이 이제 바로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위의 점 A, B, C에 대해서 점 D가 그림과 같이 각각 원의 내부, 원위, 원의 외부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원주각이랑 비교해 가지고 크다, 같다, 작다 이걸 갖다가 한번 써넣어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점 여기 A, B, C 이거는 이제 원주각으로서 이렇게 이제 다 똑같게 되는 점입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점 D가 원의 내부에 있을 때, 여기는 원의 경계에 있을 때, 이거는 원의 외부에 있을 때죠. 그렇게 될 때 각 D가 원주각이랑 비교해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거고요. 요거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어떻다는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D가 내부에 있다라고 하면 내부에 있는 각이 원주각보다는 더 크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원주각으로서 여기서는 같고요. 원 외부에 있으면은 여기 이제 원주각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맞는지 여기서 이제 지오지브라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또 그려야 되네. 자, 여기 있는 점 C 지우고요. 여기 E를 갖고 와가지고 원주각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다른 점을 갖다가 여기 이제 잡아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BF네요. 그죠? BF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원주각이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원주각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을 C를 갖다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각을 갖다가 한번 측정해 봅시다. BDF 각이 이제 알파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CF 각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 이 점을 갖다가 막 움직여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 있는 D는 원주각이니까 호의 길이가 바뀌지 않으면 호가 바뀌지 않으면 항상 고정인 걸 알 수 있어요. 중심각의 절반으로 고정이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여기 있는 C를 갖다가 막 움직이면 막 바뀌죠. 그죠? 근데 원 내부에 있으면 항상 어떻다는 겁니까? 원 내부에 아무 때나 이렇게 이제 점을 움직이면 모든 점들이 다 원주각보다는 크죠?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원의 경계에 있으면 원주각이니까 당연히 아까 관찰했었죠.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원의 외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 외부로 가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제 가보니까 요 각보다는 항상 작아지는 거 관찰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요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대신에 어디로 가면 여기 바깥으로 가면은 요 이제 뭐지 요 각을 이제 재면 안 되죠. 바깥으로 갈 때는 요 안에 내부의 각을 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각을 갖다가 한번 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48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때는 이걸 지어야 됩니다. 요 베타각 지우고 그러니까 BF 요 이제 바깥으로 갈 때는 여기만 이제 확인해야 되죠. 그랬을 때 이때는 좀 클 수가 있구나. 커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 이유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재미있긴 할 텐데 일단 오늘 배우는 거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는 게 유의사항이 뭐예요? 단, 점 D는 직선 AB에 대해서 점 C와 같은 쪽에 있다. 다른 쪽에 있으면 이제 요렇게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더 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도 이제 잘 기억하면은 좋기는 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관찰해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이유를 이제 나중에 교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 이 직선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똑같은 쪽은 요쪽이죠. 이 똑같은 쪽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한번 C를 이동해 보면 항상 여기가 이제 작게 됩니다. 요 각이 원 외부에 있는 각은 어디에 있든지 원 외부에 뭐 어디에 있든지 다 작게 됩니다. 이때는 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작게 되면 알겠죠? 원주각보다는 항상 작게 있습니다. 요 영역에서는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말? 2번이 이제 결론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에서 직선 AB에 대하여 같은 쪽에 점 CD가 있을 때, 이 각이 같으면 네 점은 한 원인 위에 있음을 이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 어, 여기 C와 D의 각이 같으면 A, B를 호로 하는 원이 있겠죠. 요렇게 이제 원이 있으면 이제 이게 뭐다? 원주각으로서 요게 이제 같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C와 D는 같은 원. 왜냐하면 여기 이제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죠? 같은 호의 길이를 갖는 이제 원 위에 이게 C와 D가 이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 위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일단 증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점 A, B, C, A와 B와 C를 지나는 원 밖에 점 D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점 3개에 대해서 원을 요렇게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아, 원이 안 예쁘네요. 대충 맞다 합시다. 요렇게 이제 원이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 밖에 이제 점 D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찰하기로 이제 어떻더라? 원 밖에 점 D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각 A, D, B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각 A, C, B보다 크든지 아니면 각 A, D, B가 각 A, C, B보다 작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 밖에 있으니까 원의 내부에 있든지 아니 외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주각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 있으면은 이 각이 이제 더 외부에 있으면 더 작겠죠. 요게 이제 D가 원 외부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요렇게 이제 더 작게 되는 거고요. 각 T가 원 내부에 있으면 이게 더 커지는 거죠. 요 각이. 그죠? 그래서 이 각이 더 크면 D가 원 내부에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D가 원 외부에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정에 의해서 뭐라 했습니까?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게 이제 모순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이 두 개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모순은 어떻게 해서 생겼다? 원 밖에 점 D가 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점 D는 어, 점 A, B, C를 지나는 원 위에 존재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이 이제 똑같으면 이제 전부 다 같은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는 2번 요것도 이제 결론 자체로 중요하긴 합니다. 아유, 수업이 많이 길었죠. 뭐 편집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 설명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두 번, 세 번 틀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사실 이게 답니다. 결론은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는 한 호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그 호의 중심각 크기의 절반이다. 그리고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전부 다 같다. 무수히 많은 원주각이 있는데 그 크기는 전부 다 중심각의 2분의 1로서 같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원의 지름이 요 빗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외심을 배우면서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원 위에 요 빗변이 있다라고 하면 요 각은 항상 이제 90도가 된다는 것도 이제 원주각 중심각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심하면서 우리가 그거는 했었어요. 그죠? 외심하면서 여기도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 설명을 했었죠.
4-1차시. 여기서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90도. 그러면은 이게 180도. 반대로 이제 요 각만큼이 맞죠? 이게 180 반대로 180도면은 이게 이제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요 이제 반대로 되는 것도 이제 확인을 우리가 외심을 할 때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꼭 중심각의 절반이 이제 원주각이다. 이걸 배워서 이때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게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할 때 방해되는 요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배웠던 게 여기까지도 확장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지. 음. 이거를 꼭 여기서만 이제 원주각, 중심각이 나오니까 이때만 써야지 하는 건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요거까지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설명하기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네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각이 똑같으면 이 두 개의 각이 똑같으면 여기 있는 네 점은 한 원위에 있다. 원래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하나 있어요. 이 세 점 A, B, C를 지나는 원은 딱 하나 존재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오지브라를 살펴봐도 뭡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 되어 있죠. 왜냐하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네 점을 지나는 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 네 점이 같은 원위에 있대 라고 하면 이 각이랑 이 각이 이제 똑같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네 점이 반드시 한 원위에 있다라는 증명이에요. 여기 그 설명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그럼 다섯 개의 점이 한 원위에 있다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요 각이 다 같으면 돼요. 알겠죠? 여섯 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수학적인 생각을 할 때는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탐구를 하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든다. 저는 이게 개념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잔소리까지 한번 얹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